안녕하세요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국제온누리농구법인의 건설업 총괄팀장 이무영이라고 합니다. 요즘 들어서 정말 이상한 사고들이 많이 생기고 그것들에 대해서 질문하시는 저희 거래처분들이 있어서 그 재밌는 사연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해보고자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거두절미하고 본론 내용부터 같이 보실게요. 일단 저희 거래처에서 저한테 질문 주신 내용은 이런 거였어요. 어떤 일용 근로자가 이상한 주장을 하면서 화해 요청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요청의 첫 번째 주장은 부당해고를 당했으니 거기에 걸맞는 처우를 해달라. 두 번째는 그만두고 나니까 발이 너무 아팠다. 거기에 대해서 산재 버금가는 보상을 해달라. 세 번째는 근로기준법상 나는 연장근로의 제한 위반. 이게 뭐냐면 52시간이겠죠. 더 나아가서 위험직업군에 해당되는 근로시간을 오버해서 일을 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고소고발 조치를 하고자 한다. 그러니 나랑 화해해라.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서류라든지 이 근로자가 우리한테 보낸 내용이 있으면 보내달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왔어요. 신청인, 피신청이 있었고 보내신 분 이름, 이게 받는 회사. 그래서 신청 취지는 보시는 것처럼 부당해고 관련한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산재 처리 관련한 내용이 있고요. 근로시간 위반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신청에 대한 이유를 이렇게 적어주셨어요. 이런 내용을 하나하나 분석해서 좀 같이 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을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하여 갑에게 근로기준법 50조 상위에 의거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에 대하여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근로기준법을 어겼다, 강제하였다. 말이 좀 이상하죠. 네. 이는 을이 갑에게 제시한 일용 근로계약서상에 개시 및 종업의 시간을 명기하였으나 실제 업무 시간을 보면 오전 휴게시간의 임의로 점심시간으로 산입하여 근로기준법 4시간 이내에 주어져야 할 정당한 근로자의 휴게시간을 침해하였다. 이로 인해 장시간 주어지는 피로에 대한 압박과 업무에 대한 어려움을 가중케 죄송합니다. 갑자기 웃음이 나와서 하였다. 건설 위험 작업자의 특별 규정을 어겨가면서 근로자의 신체적 위해를 지속적으로 가학하였다.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정말 중구난방이고 되게 고급 단어인 것 같이 느껴지시겠지만 핵심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게 되면 첫 번째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는 법을 어겼다라는 거, 그리고 17시 30분부터 19시까지 연장 근무를 시켰다라는 거 현장에서, 마지막으로 4시간 이내에 주어져야 할 근로자의 휴게 시간을 침해하였다. 거기에 대한 피로함과 어려움이 그 때문에 가중되었다라고 하는 게 주된 골자인데요. 말도 안 되는 내용이지만 여러분들도 또 이런 일들을 당하지 말라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쭉 살펴드리면요.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라는 건 근로기준법에 맞지만 우리가 연장근로의 제한 사항을 살펴보면 12시간 내에서 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현장 소장님하고 통화한 내용인데 19시까지 근로를 시킨 적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평일날 하루 이틀이라도 연장근로를 하신 분들은 토요일날 업무에서 완전히 배제해서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즉 결론적으로 봤을 때 이분에 대해서는 주에 12시간을 초과한 적이 없다. 월 총 환산 근로시간으로 봤을 땐 주 52시간을 지켰다. 그러니까 이분이 주장하는 바는 전혀 상관관계가 없고요. 만약에 이 상황에서 토요일까지 연장 근로를 했다라고 하면 책 잡힐 내용이 있겠죠. 12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이 있었다고 하니까. 다행히 그런데 이 사업장에 그런 부분이 없었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건설 현장에서는 연장 근무를 많이 안 하는 편이고 대신해서 토요일날 우리가 활용을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제가 드린 포괄 근로계약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쓰시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될 게 없고, 근데 여러분들이 그동안 잘 접하지 못했던 신기한 문구가 하나 있어요. 4시간 이내에 주어져야 할 정당한 근로자의 휴게시간, 그것을 침해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근로기준법에 살펴보면 쉽게 얘기하면 모든 근로자는 4시간당 30분의 휴게시간을 갖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또 이 휴게시간은 업무 시간 내에 할애하도록 돼 있어요. 이거를 이분은 잘못 해석을 하신 것 같아요. 4시간 이내에 30분의 휴게 시간을 줘야 되는 걸로 이분은 이해하고 계시는데, 대부분의 여러분들 관리직분들 하루에 8시간을 근무하는데 하루에 총 근로하는 사이에 휴게 시간을 보장해 줘라 라고 하는 게 근로기준법의 휴게 시간 보장에 대한 법이거든요. 그러니 하루 중에 중간에 휴게 시간을 보장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2시부터 1시까지 보통 휴게 시간을 갖고 그 시간에 식사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도 이 사람의 근로시간을 봤을 때는 분명히 중식 때 2시간 동안이나 이분은 휴게시간을 가졌기 때문에 전혀 문제될 게 없는데, 이분이 그 법조문을 잘못 이해하셔가지고 이런 것들을 나 문제 삼을 거니까 너 나랑 화해해.
화해 안 하면 나 신고할 거야. 이런 기조로 지금 덤비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또 하나 덧붙여서 4시간이라는 장시간의 근로시간이 계속 중첩되는 바람에 하루에 4시간 연속을 쉬는 시간 없이 4시간 하셨다 이거예요. 거기에 대한 피로와 압박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가중됐다. 그래서 난 너무너무 힘들었다. 라고 하는 게 이분이 주장하는 바고요. 연이어서 다음 내용 한번 같이 보실까요? 이 내용인데 이건 이분이 보내주신 내용이에요. 근거를 들은 내용인데 건설근로자 위험작업권 특례조항이라고 돼 있습니다. 고소작업, 위험취급 등 이 분들은 일일 근로시간은 6시간 이내로 하고 주 35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라는 특별관리 규정을 무시하며 라고 하는 건 52시간은 넘지 않았더라도 나는 특별위험군에 속하는데 35시간을 초과했어. 난 위험한 일 하는데 이렇게 자기 나름의 판단을 하신 거죠. 나름의 판단을 하면 여러분들 절대 안 됩니다. 법이라는 건 우리가 헌법 밑에 각종 법률이 있고 그 법률이 정하지 못하는 것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대통령령이 있고 시행규칙이 있고 뭐 이런 거예요. 그리고 그걸로도 정해지 못하는 것들은 관례법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관례법이 뭡니까? 판례라는 거예요. 판례. 즉 법에 없으면 판례에 따르고 우린 또 노동법에 대해서는 또 행정해석이라는 것까지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전부 다 고려해야 되는데 이분은 그냥 글자 그대로를 읽고 자기 기준에 맞춰서 나름의 해석을 하신 거죠. 이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오해하실 수도 있으니까 나 고소작업대에서 일하는데 위험물 취급하는데 그 위험물과 고소작업 이거에 대한 규정을 또 아셔야 될 거기 때문에 자 이제 산안법입니다. 139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높은 기압에 하는 작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법률에서 정하지 못하는 건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정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는 일일 6시간 주 34시간을 여기는 35시간 이것도 틀렸어요. 초과하여 근로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그래서 자의적 해석하시면 안 돼요. 있는 그대로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오해가 없도록 대통령령으로 지정해 놓은 바가 있는데 그걸 한번 살펴볼게요. 이게 시행령이라고 대통령령입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위협 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에 관한 내용인데요. 깽 내에서 하는 작업, 다량의 고열 물체를 취급하는 작업, 현저히 덥고 뜨거운 작업, 이게 뭐겠습니까? 용광로 작업이겠죠. 다량의 저온 물체, 여기서 말하는 저온 물체는 추운 데서 일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 뭐 질소 뭐 이런 것들 아시잖아요. 그런 내용이고 리튬이나 유리, 흑돌 뭐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위험한 건 아니에요. 아까 높은 곳에서 일하는 분들도 잠수 작업을 하거나 그 정도 수준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러한 직업군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34시간이나 주 6시간에 해당나는 직업군인데 이분은 여기까지 보시진 않으신 것 같아요. 이 문제를 제기하신 근로자분은. 다음, 부당해고 처벌법 위반 경위라고 돼 있어요. 업무 효율이 떨어진다는 사유로 당시 작업반장에게 퇴사를 종용받았다라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가배거주지로 찾아와 사직서 작성을 종용한 사실이 있다. 이거는 양쪽 말을 다 들어보긴 해야 됩니다만은 뭐 여기는 거주지가 아니고 이제 여기 현장 숙소겠죠. 숙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해고라는 건 종용이라는 게 없어요. 일방적인 거거든요. 일방통행이에요. 해고는. 너 나가. 이게 해고고 권고사직은 양방향이겠죠. 또 정말 우리랑 안 맞는 것 같은데 나가주면 안 되겠니? 그럼 근로자 입장에서 싫은데요? 일할 건데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권고사직인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제가 사실로 확인했고 권고사직을 권유받았던 사실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 제가 여기다가 첨부는 못 해놨어요. 자필로 쓰셨기 때문에 이 문제를 삼은 이 근로자분이 사직서를 쓰셨어요. 어떻게 보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안타깝고요. 또 반대쪽으로 회사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나이스한 선택이었다. 여기서 이제 사직서 내용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정말 나중에 뭔가 한 방을 노리고 쓴 내용 같아요. 내용인즉슨 제가 말로만 설명드리면 어떻게 되냐면 나는 회사로부터 해고를 종용받은 사실이 계속해서 있었고 내가 다리가 아프다고 얘기를 했는데도 잘 치료도 안 해주고 해고를 당한 것 같다. 그래서 나는 몇 월 며칠부로 사직을 확인한다 라고 사직서를 적으셨어요.
근로자 입장에서는 뭔가 한 방을 노려보셨을 수도 있는데 회사 입장에선 권고를 했고 근로자 입장에선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내용을 받아들였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해고에 대한 일방통행적인 내용은 아니다. 그래서 이분은 부당해고를 주장하기도 굉장히 힘든 상황이다. 그래서 똑같은 사건은 없겠죠. 비슷한 사례들이 굉장히 많을 건데 이 회사처럼 대비를 좀 여러분들이 사전에 착실히 해놓으셨다면 이 사건처럼 번듯하게 뭔가를 많이 준비해서 사건화 시켰지만 그냥 하나의 웃으면서 지나갈 수 있는 에피소드로 만들어버릴 수 있는 그런 대비가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고 저는 판단이 돼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잊지 말고 해야 되는 거, 근로계약서 반드시 작성 잘 하셔야 되고 52시간에 대한 것도 요즘에 이렇게 문제 삼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거기에 대한 확인도 많이 하셔야 되고 마지막으로 제가 빼먹었습니다만 이 사건의 산재는 회사에서는 아프면 산재 처리하세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고 해요. 거기에 대한 대비도 다 돼 있었고 아프다고 말하는 순간 회사에서 산업재해조사표 작성해서 보내버렸다고 합니다. 근로자가 이렇게 아프다고 하는데 산재 처리할지 안 할지는 잘 모르겠네요 라고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해서 보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사직을 권고할 수는 있지만 해고를 이렇게 한 적은 없었다 라고 하는 것까지 철저하게 대비가 잘 된 케이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알아보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조금 더 궁금한 내용들은 제가 운영하는 카페나 다른 영상 보기를 클릭하셔서 관련된 세부 내용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